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한 시간 안쪽으로 제 이야기, 논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와 함께 제가 이제 페미니즘 연구에 출판한 글을 보면서 제가 발표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PPT를 준비하진 않았고, 이, 이, 그, 논문에다 쓴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같이 좀 스킵해가면서 읽으면서 발표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그 몇 개의 관련된 글이 있는데요. 일단, 네. 뉴레디컬 리뷰라는 새로운 잡지가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출판은 안 됐는데 뉴레디컬 리뷰 이제 겨울호가 곧 이제 출간될 예정인데 그 겨울호에 그 얼굴성과 관련된 굉장히 좋은 그 크리틱이 하나 출간될 예정이에요. 그 선생님, 정재현 선생님께서 주신 글인데, 문학평론가이신 정재현 선생님께서 아간벤의 얼굴 없는 인간에 대한 리뷰와 그다음에 지잭의 잃어버린 시간의 연대기라는 이 두 권의 책에 대한 리뷰를 코로나 시대와 연결해서 작성해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물론 이 두 학자들이 이제 두 연구자들이 다루고 있는 이슈지만 이 코로나 시대 얼굴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기 때문에 리뷰에서도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정지현 선생님께서 잘 다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뉴레디컬 리뷰에 대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면서 제가 예전 책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가을호고 이게 이제 혁신호로 발간된 뉴레디컬 리뷰라는 잡지고요. 이제 겨울호를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뉴레디컬 리뷰 저기 서평에도 잘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야간벤이 이 팬데믹 시대 얼굴성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면서 뭐 이제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되게 크게 뻥카를 날렸죠. 되게 아간벤이 되게 어떤 뭐랄까 되게 공포 정치스러운 그런 논의들을 좀 전개를 했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이제 바이오 보안 뭐 독재주의 시대로 이제 좀 정의를 하면서 우리 모두 거리두기를 거부하고 마스크도 벗고 함께 이전의 얼굴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의를 전개했고 이제 지잭이 좀 이 잃어버린 시간의 연대기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아간벤을 언급하면서 이제 아간벤의 그런 얼굴성에 대한 논의들을 좀 비판 전개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 논의들을 직접적으로 참고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 마스크 시위에 대한 글을 이제 기획을 하고 있다가 마침 페미니즘 연구에서 이 코로나 시대랑 연결해서 한번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가지고 조금 급하게 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잘 이어지지 않는 듯한 모습도 좀 보일 텐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제가 어떤 질문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의 글이나 이후의 문제의식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족한 연구에 대한 어떤 배경, 그 다음에 또 이 연구 외에도 이제 좀 참고하실 만한 논의를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문제의식이 제일 처음 시작된 거는 사실은 이제 이 그래도 간단하게 조금 소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위안부 운동이 대중화되는 국면과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 대중화되는 국면과 페미니즘 운동이 대중화되는 국면을 조금 교차시켜서 생각해 본 그런 장면이 이제 좀 구체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논의에. 그래서 아시다시피 위안부 한국에서 이제 두 개의 커다란 이제 어떤 대중화라는 이제 어떤 새로운 여성 관련된 어떤 키워드가 두 개가 이제 대중화가 됐다고 한다면 하나가 이제 일본동의 대중화일 거고 하나가 이제 페미니즘 시대라고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경향성을 좀 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안부 운동이 대중화된 것이 이제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소녀상이라는 어떤 피규어를 중심으로 좀 이런 대중화가 진행되었던 경향들이 있고 저는 이제 어쨌든 이런 방식의 어떤 소녀상이 단일한 얼굴로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증식되는 이런 어떤 대중화 운동이 과연 이걸 여성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어떤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왜 지젝도 이제 구체적인 보편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지만 이 사실은 얼굴이 지워진 채 이제 동일한 얼굴로 이제 재현되는 방식의 어떤 대중화라는 것들이 이제 묵도하고 있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 사실은 이제 현실에 없는 어떤 그 상상력으로서의 어떤 여성이라는 어떤 그 피규어를 좀 확산하고 있는 그런 방식 그것들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제 여성 혐오라는 것들이 보통 그 여성이라는 기표를 만들어내 놓고 이제 그것들에 대한 배제라고 했을 때 이론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이런 방식의 어떤 위안부 운동과 여성 혐오가 작동하는 방식이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좀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 이제 그 페미니즘 운동들이 대중화되었는데 이때 역시도 이제 얼굴이 동일한 이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동일한 얼굴들이 좀 확산되었던 이런 측면들에 좀 주목을 해서 이 여성 운동의 얼굴이 과연 페미니즘의 얼굴이 무엇이 되어야 될 수 있고 되어야 할 것인가와 관련된 조금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그 페미니즘 연구에 그 쓴 글을 좀 이제 스킵해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 보고 싶습니다. 같이 이 그 페이지를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치워야겠죠. 이거를 내리고요. 그래서 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소리죠? 옆에 코를 너무 크게 푸셔가지고 저분들은 왜 퇴근을 안 하시고 아직까지 네.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앱스트랙은 스킵하고요. 서문 좀 건너뛰어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사태가 종식되면 여성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은 이 특집호에 조금 핏해 보이려고 좀 이 앞부분을 좀 많이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민망한 부분이 있어요. 이 앞부분을 읽는다라는 것은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코로나 시대라는 것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이 마스크 시위에 좀 집중해 보고 싶었는데 이 전월의 특집호에서 좀 코로나 시대에 조금 더 핫하게 좀 만들어 달라는 또 요청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여성으로서 마스크를 쓰진 않았다. 다만 코로나 시대의 몸의 시간과 젠더의 시간을 논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메르스 갤러리를 거쳐온 페미니즘 대중화의 시간에 속해 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마스크를 쓴 여성의 현실과 정치는 페미니즘 대중화라는 교차적 시간성을 고려하여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입니다. 페미니즘 운동에 자장해 놓인 여성 대중들이 코로나 이후 마스크를 벗는 실천은 혹은 벗지 않는 저항은 감염병 예방 정책과는 무관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상상력에서 과연 이 코로나 시대 이후의 여성들의 얼굴성은 어떤 페미니즘 대중화 시대의 이제 얼굴이라는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상상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상상력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페미니즘의 언어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음에도 불과 몇 년 전 여성으로서 마스크를 쓰고 시위에 나선 이들을 떠올리는 일은 어쩐지 요원합니다. 들불처럼 일어난 수십만 명의 여성들의 기각될 수 없는 체험으로서의 마스크 시위가 있었지만 코로나 시대 이들에 대한 기억은 좀처럼 소환되지 않는 이런 어떤 방식에서 코로나 시대의 어떤 마스크 시위를 좀 돌아보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제안을 해봤습니다. 여성들의 탈코르셋 운동 역시 대중화되었음에도 언론에서는 여성과 마스크와 관련해 코로나 뷰티 꿀팁 따위의 기사나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부재가 증명하는 것은 어쩌면 마스크를 쓴 여성들은 그곳에 있었지만 얼굴을 가진 때로는 말을 하는 개인으로 그들이 그곳에 남아있길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대표가 없는, 대표하는 얼굴이 없는, 그래서 시위를 떠올릴 때 누구를 떠올려야 할지 알 수 없는 어떤 군중, 붉은 물결로서의 어떤 여성들의 대규모 시위가 메르스 갤러리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이 글은 마스크를 쓴 여성들이 주도한 2016년의 2대 시위, 2018년의 소위 화역 시위를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페미니스트 정치를 분석하고자 하는 글입니다. 떠올리자면 안티페미니스트들에 의해 동시대 과격한 페미니스트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는 메갈은 2015년 국내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DC 인사이드에
메르스 갤러리에서 탄생했습니다.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던 2015년 6월 홍콩을 여행 중이던 한국 여성이 홍콩 당국의 격리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루머와 함께 한국 여성 일반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었고 온라인 세계에서 여성 혐오를 더는 참지 않겠다고 결심한 여성들이 메르스 갤러리를 장악했다는 것이 소위 메갈 탄생의 어떤 정설입니다. 역사 속에서 감염병에 대한 포비아는 유대인이 우물에 동을 탔다와 같은 사회적 낙인 집단에 대한 혐오를 통해 강화되었음을 되짚어볼 때 페미니즘 대중화 시대를 열었던 메갈의 탄생은 메르스 시대의 여성 혐오와 이에 대한 여성들의 온라인에서의 저항과 반격의 결과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페미니스트 정치를 사유하고자 할 때 이러한 메르스 시대 메르스 갤러리와 고려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페미니즘 대중화 물결은 이제 보통 윤보라가 메르스 갤러리의 카니발이라고 표현한 온라인 전쟁의 기억으로부터 계승되고 분화되고 때로 단절된 것입니다. 그는 메갈리아 혹은 메갈 현상이라 불리는 이런 어떤 장면들은 온라인 사회 내 남성 중심적 문화 질서와 팽팽히 경쟁하며 새로운 발화 규칙으로 새롭게 기입됐다고 분석하면서 우리는 결코 메르스 갤러리와 메갈리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여성들은 그대로 돌려주기라는 미러링 전략으로 대표되는 메갈의 문법을 통해 찰나의 해방감을 경험하였고 수혜 정치의 어떤 가능성을 스스로 인식하면서 온라인에서 정치 세력화했습니다. 이들은 화장실 몰래카메라 고발 스티커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소란의 폐쇄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고 급기야 엠번방 사건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저는 이런 수혜 정치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이제 뭐 20만 이상의 어떤 동의라던가 아니면 어떤 여성들의 어떤 수로 보여주는 그리고 몇 퍼센트의 이제 여성들이 여성에게 투표한다면 이게 이제 정치 세력 그 정치적 대표 여성으로서 정치 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정당 탄생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 정치라고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페미니즘의 전례 없는 거대한 물결이 목격됐지만 액티비즘의 주역은 얼굴을 가린 익명 여성들입니다. 여성의 얼굴이 동의 없이 촬영 유포되고 이들의 신상이 무단 공유되는 현실이 문제의식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이 얼굴을 가린 현실 실천들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동시에 박사 조주빈의 민낯이라는 얼굴을 가린 여성들과의 극명한 대비는 가히 코로나 시대 페미니즘을 대표하는 장면으로 꼽을만 하다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공적 마스크가 도입되고 마스크 구매 오부제가 시행되면서 이제 K 방역에 대한 자부심이 한껏 높아진 그 시기의 중심에 바로 이 얼굴이 벗겨질 그 조주빈의 그 민낯이 있었던 것이죠. 코로나 시대 마스크는 백신에 비유되며 감염병 예방의 역할에만 이제 한정되고 있지만 것이든 타이한 것이든 이미 온 오프라인 세계에 최적화된 방식이 되어버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로 남아 있습니다. 페미니즘 대중화 시대 여성들은 자신의 얼굴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분노로부터 출발한 얼굴을 둘러싼 투쟁을 진행 중입니다. 이 여성들의 마스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페미니즘 정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는 이 글은 코로나 이후 여성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동시대 페미니즘의 얼굴성에 대해 이제 비평하고자 하는 글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 글은 한국에서 대중화된 페미니즘이 코로나 이후에 직면하게 된 시각성에 대해 이제 질문하는 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크의 얼굴성과 여성 부분은 이제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건너뛰면서 읽자면 그 앞부분 역사적인 부분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100년 전에 한반도에서 흑사병 확산을 목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은 격리되었고 마스크병이 이미 강제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마스크는 단순히 전염병 예방의 수단으로만 해석될 수는 없고 특히 식민 탈식민 사회에서 마스크는 식민 지배를 옹호하거나 그것에 저항하는 가시성의 프로파간다 역할이 두드러졌습니다. 근데 서양의학과 위생개념이 식민지 지배의 주요한 도구가 되었음을 분석한 유명한 그 연구에서 드러나듯 흑사병 시대의 마스크는 일제에 의한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 이제 가시적인 효과, 이게 어떤 위생적인 그 질서들이 이제 굉장히 이 통치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어떤 가시성의 효과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들을 해왔던 것이죠. 전염병 예방 정책의 가시성은 위에서 아래로 정부 정책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으로 불리던 초기에 필자는 이제 저는 해외에 이제 체류 중이었는데 당시 서양인들이 그야말로 이제 홍해가 갈라지듯 이제 그 한국인을 포함한 저를 이제 피해서 도망가는 이런 어떤 장면들을 목격할 수 있었고요. 공항에서는 일본인들이 마스크를 꼼꼼히 고쳤으며 자신의 여권을 눈에 띄게 손에 들고 있으면서 이제 중국인 아님의 표식을 드러내고자 이제 엄청나게 모두가 애를 쓰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후 K 방역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듯이
바이러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정부의 노력은 곧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동일시되었고요. 일본의 문화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코로나 시대에 특히 강한 정부의 정책이나 대책에 익숙한 동아시아를 감도는 주된 정동은 우리가 더 잘한다는 생명정치적 내셔널리즘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마스크라는 표식은 이제 안전한 사람이라는 표식과 함께 이제 국가의 방역 체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 가시성들을 획득하는 어떤 수단으로 좀 활용이 되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넘어가면서 제가 그 아간반의 그 논의 조금 소개했고요. 그리고 그 얼굴성에 대한 이야기들 부족하나마 그래도 이제 어떤 그 이론적인 그 배경으로서 그좀 남겨두고자 청계의 권위도 조금 인용을 하면서 아직 공부가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14페이지 마지막 단락 한번 볼게요. 신문 아카이브를 검색하면 마스크는 한국 근현대사의 탈식 및 냉전의 맥락에서 질병 예방보다는 시위의 의미와 더 밀접하게 또 관련이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 시위는 때로는 비폭력 침묵 시위로, 때로는 폭력 집회로 의미화되는 등 시대와 시위 주체에 따라 전혀 다른 저항의 형식으로 이제 해석되어 왔습니다. 동시대에 오랜 시간 한국의 시위에서 이제 마스크와 시위를 검색해보면은 마스크는 주로 경찰이 착용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시위를 해석하는 시각이 누구의 입장인지 되묻게 하는 어떤 그 장면이었습니다. 폭력 집회라는 의미에서 마스크는 복면이라는 의도적인 번역을 거치기도 했다라는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박근혜 정부 퇴진운동 시기인 2015년 말 복면 시위 금지법이 이제 상정된 것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이때 시위 주체는 폭력적인 남성으로 상정되면서 이는 이제 여성들의 저항이 사회적으로 진실 못한 배경과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과 마스크를 검색하면은 거의 99%가 이국적인 마스크, 신선한 마스크와 같은 여성의 얼굴 생김새 그 자체를 품평하는 방식으로 이 마스크가 이제 사용되도 용례가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여성들의 마스크 시위는 침묵을 의미하는 침묵 시위 또는 말이 필요 없는 소위 폭력 시위에서 입을 가리는 효과가 아니라 얼굴을 가리는 이제 효과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제정 직후 성매매 여성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던 마스크 시위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당 소속 국회 부의장에 의해 대표 발의되었을 때 금지 예외 조항으로서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가 특별히 언급될 정도로 이제 여성이 마스크를 착용한다라는 것들은 이제 얼굴을 가리는 효과로서 주요하게 해석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얼굴 생김새에 마스크가 솜쉬운 품평 대상이 되는 환경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여성이 여성으로서 진지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그 한 연구에서는 이제 근대 공적 영역에서 작동하는 의사소통 합리성의 계몽적 성격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 최근 등장한 마스크 시위의 정치운동을 장벽이 아닌 의사소통적 개방으로서 정의하기도 하는 해석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여성 혐오가 일상화된 문화로부터 어떤 여성도 거침없이 얼굴을 드러내기 어려웠다라는 것들은 이제 많이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나니머스 온라인 해킹 집단 연구원 이기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익명성은 저항의 범주 그 자체라고 분석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가이포크스 가면을 쓰고 이제 가두 시위와 집회에 나서는 대중들이 주요하게 이제 연구자들의 어떤 새로운 대중으로서 좀 목격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후술하겠지만 2015년 메르스 갤러리로부터 출발한 페미즘의 대중화라는 전례 없는 거대한 물결이 무성의 존재가 아닌 익명으로 여성으로 등장한다 라고 했을 때 이들은 동일성의 저항하는 익명 주체로 등장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없는 여성의 얼굴성은 모든 여성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너는 나다라는 페미즘의 정치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우선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익명의 여성들의 오프라인 공개 현장에서 드러난 여성의 얼굴이라는 얼굴성 분석을 통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페미즘 정치를 모색하고자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넘어가고요. 17페이지에 좀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는데요. 김미정의 연구였습니다. 그 중간쯤에 등장하죠. 김미정은 이제 대중화 시대 페미즘의 얼굴 없음의 정동을 오히려 이제 내적 차이의 상상력으로 분석하는 그런 시도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16년 출간된 조남주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이제 일본에서 번역되고 화제가 된 상황에서 그 표지 디자인이 모두 이제 두상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 얼굴 없는 두상의 표지 디자인이 양국에서 동시에 사용된 장면에 주목하면서
여성 독자들이 지워진 얼굴을 통해 어떤 본질로 가시화되는 것을 피하고 표상되기를 거부하며 차이나는 각자를 기입한, 마치 그 놀이공원에 갔을 때 뚫린 얼굴에 자기 얼굴들을 대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그래서 이제 구멍으로 해석하면서 그런 방식의 이제 해석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이것은 이제 구멍으로 개방되었다라고 이제 보기에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어떤 그 예를 들어서 강남역 살인 사건에 당시에 이제 여성들이 그 강남역 그 지하철역에 남겼던 포스트잇 같은 것들이 이제 구멍을 만든다기보다 이제 굉장한 어떤 로 이제 자기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제 알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보자면요, 18페이지에 그렇다면 2015년 이후 페미니즘 대중화의 물결이 익명의 여성들의 온라인 정치에서 집중되고 이로부터 확산되었다라는 점은 마스크의 익명성은 온오프라인에서 이미 최적화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익명의 여성들의 마스크 시위는 실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공의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권기면형은 동시대 여성들의 익명성을 자원이 독점되고 내부에 또 다른 권력층이 생기는 문제를 미리 막기 위한,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떤 그 주로 그 팬덤 정치에서 주로 나타나는 방식이죠. 이제 팬들끼리 이제 어떤 방식의 수평적인 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그 팬덤 정치들을 만들어낼 때 이제 돌아가면서 일을 한다라든지, 이제 개인들이 더 이제 그 스타에게 집중적으로 다가가지. 예전에는 이제 팬클럽 회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팬클럽 회장과 꼭 스타들의 어떤 그 친분 관계라든지 그 이전 시대 그 스타들이 나오면 꼭 팬클럽 회장과의 어떤 우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하는데,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최적화된 방식의 어떤 그 팬덤 커뮤니티는 훨씬 더 이제 수평적이고 누가 더 드러나는 방식 없이 이제 그 업무 분장이 굉장히 이제 동일하게 이제 배분되어야 이제 이런 방식의 어떤 그 팬덤이 굴러갈 수 있다라는 어떤 상상력들, 이런 상상력과 좀 연결되지 않나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개의 마스크 시위를 조금 이제 집중적으로 보았습니다. 2016년 이대 시위와 2018년 해화역 시위라고 불리는 그 이제 소위 이제 그 불법 촬영 그 편파 수사 규탄 시위라는 정식 명칭으로 불렸던 이 두 개의 그 시위를 이제 좀 분석하면서 이 시위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혹시 읽지 않으신 분들 시위에 대해서 이제 조금 관찰하면서 이제 같이 토론을 해봐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인터뷰를 좀 진행했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시위가 그 조직되고 있는지 좀 온라인 참여 관찰을 좀 시도했습니다. 먼저 2016년 이대 시위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2016년이에요, 벌써.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굉장히 이제 어떤 뭐랄까요, 굉장히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제 토론을 안 할 수도 없고, 토론을 했다 하면은 막 포스트잇으로 그 규탄한다라는 이런 토론을 누가 열었냐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붙고 정말 어려웠던 시기였는데요. 이화여대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반대 시위가 이제 이대 시위의 정식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대에 이제 어떤 단과대학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이 단과대학은 교육부의 이제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일종의 어떤 그 평생교육과 관련된 학위들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그 단과대학이 설립된다라는 그 사업에 이제 참여한다라고 이제 이대가 발표를 하니까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시위가 조직된 것이죠. 그래서 이대 학생들은 시위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과 그의 비선 실세가 쌓아올린 거대한 비리와 마주하였습니다. 이때 어리둥절하고 놀라운 상황에 대해 학생들은 고구마 줄기 캐려다 무령왕릉이 발견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이런 발굴이 사실상 우연적인 일이었을지라도 어쨌든 이제 굉장히 이제 이후에 이대생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말이 전하는 것처럼 이대생의 시위가 박근혜 정권 몰락에 단초를 제공했다라는 사실은 이제 하나 상식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시위에 참여한 이대생들은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 자들로 표상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뭐 느린 민주주의라든지 때로는 달팽이 민주주의라는 어떤 말로 이들의 수평적인 소통 방식이나 대표 없는 동등 참여 원칙들이 가진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리 세력을 마침내 대학에서 축출했다라는 어떤 민주주의 새지평을 열었다, 이런 방식의 어떤 적극적인 해석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위는 일단 그 86일에 본관 정보로 기록되는 최장기간 학내 점거 시위입니다. 그 이화여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 미래라이프 대학 설립 반대 의견이 다듬어지는 동시에 바로 다음날 28일에 이제 평의원회가 이제 열리기로 돼 있고,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본관을 점거하면서 이제 시작된 평의원회만
수능은 열리고 나면 이 사업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과 함께 이러한 점거 결정은 재학생들의 단톡방, 졸업생들의 이메일 및 단톡방을 중심으로 발빠르게 이제 퍼졌습니다. 저도 이제 이때 그 처음 소식을 이제 접해 보았고요. 엄청나게 이제 순식간에 이제 각자 이제 업무들을 분담하면서 빠른 속도로 이제 일들이 진행되었는데요. 세이브 아워 2화 계정이 이제 각각의 이제 SNS에 신설되었고, 그 졸업생들은 일단 돈을 모아라 라는 어떤 연락에 의해서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당장 얼마를 보내야 되는 일인가요? 그래서 이제 순식간에 1시간 만에 1,500만 원이 넘는 돈이 이제 모이면서 이제 더는 이제 이차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어리둥절하면 이제 자신의 어떤 그 계좌 저기 그 뭐라 그러죠? 그 비밀번호를 이제 막 누르고 있던 그 나이 든 선배들은 벌써 이제 막혔다던데 막 이런 연락을 이제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통해서 교내 전화번호 목록과 총장실 교무처 전화번호가 이제 전달되면서 항의 전화해달라는 항의 전화 저도 이제 하려고 했으나 모든 전화가 통화 중에서 이제 할 수 없었던 그런 좀 정신없었던 한 이틀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모든 준비가 하루 만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28일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시위 참여자들이 ECC에 모여들었습니다. ECC 건물은 이제 많은 그 이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 새로 건축된 그 정문 앞에 이제 지하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유리 건물을 아실 겁니다. 총학생회장의 발언과 학생 자유 발언, 이때만 해도 이제 총학생회장이 등장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만민공동회라 이름 붙어진 학생들의 자유 발언을 시작으로 이때 대학 평의회가 열리는 공간 1층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 시위및 점거 농성이 시작된 것이죠. 이제 평의원 교수들이 이제 입장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시위를 하면서 이제 그 공간을 점거하였고요. 근데 학생들은 이제 교수들은 그 평의원의 교수들은 본인에게 이제 권한이 없다면서 학생들이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때 이 침묵으로 일관한 대치가 3일 동안이었죠. 그래서 아무도 물러설 수 없다는 마음으로 평일에는 이제 이 본관의 일종의 3박 4일 해보자라고 말했더니 교수들이 말했다라고 하면서 버티기 대치였다라고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이제 지점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치가 지속되던 30일 오전에 총장으로부터 본관에서 면담하자라는 알림이 왔는데 총장이 나타나는 대신에 이제 21개 중대 1,600명의 경찰과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 이때부터 이제 전면 투쟁으로 이제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다들 많은 분들이 그 되게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시위 참가자들이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는 모습이 촬영된 이 시기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운동권의 노래가 아닌 이들의 정동이라는 것은 정말 나의 학교를 구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그 우리의 문화들을 지켜내겠다라는 어떤 그런 열망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영상에 등장하는 이들은 모두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 긴장을 풀기 위해서 이틀간 본거 점검 당시에 여러 번 떼창을 이제 했던 노래를 함께 부른 자연스러운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 본관 점거 당시에 이틀간의 어떤 대치 장면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시위 방식도 나오는데 이제 대학 평의원의 교수들이 있잖아요. 교수들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새 다 리셋 낭독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공부를 했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교수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전략이 무엇인지 선생님의 석사 논문을 낭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공부가 왜 공부를 안 하는 그런 거군요. 난 그 말이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 실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 나는 말이 죄송합니다. 전 잘 썼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공부했다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촉구를 한 줄 알았더니. 네, 죄송합니다. 다 들어봐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학생들을 끌어내서 이제 학생들이 폭력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대신 본격적인 총장 퇴진 운동으로 이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장이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순수한 학생들만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때부터 사실 순수한 학생 발언은 총장이 먼저 한 거죠. 그래서 기자들 앞에서 이제 외부 세력에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외부 세력 우리가 외부 세력, 배후 세력이다 라면서 이제 모두가 분노한 재학생과 졸업생이 똘똘 뭉치게 되는 이런 이제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8월 2일에 졸업장 반납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해서 나의 소중한 졸업장을 반납해야 되나라고 잠시 고민을 했는데 상징적인 의미라고 저를 이제 안심시켰다. 왜냐면 제가 그때 학위를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는데 그랬다. 많은 것이 농담입니다, 여러분. 네. 여기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어떤 얼마 네. 다 아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대학생과 졸업생이 직접 참여하는 이제 시위로 본격화됐습니다. 총장은 이제 미라대 신설 100주야를 발표했으나 이제 총장 퇴진 운동은 이제 계속되었고요. 언니 왔다 피켓이 등장한 것이 이제 1만 명의 졸업생과 재학생이 참가한 시위였습니다. 그리고 8월 9일까지 이때 모든 이제 연차 내라 이런 식의 어떤 압력이 굉장히 일찌감치부터 왔었던, 여기는 이제 대규모 인원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 연락들이 각종 창구를 통해서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8월 10일 2차 총시위, 언니 또 왔다 시위가 열립니다. 이때 3만 5천 명의 인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해방이와 총장 사퇴의 구호는 이후 체풀 시간에, 그다음에 피켓 시위 현장에서, 졸업생 사퇴 요구 서명운동에서, 졸업시장에서 반복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와 이사회 측의 총장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장외투쟁으로 이제 방향을 전개시키면서 이때부터 엄청난 그 국회와 정부 부처, 경찰서 등의 관련 기관에 이제 미래 회의 공개, 교육부 사업계획서 공개, 학내 경찰력 투입 책임자 규명 욕구 등 민원을 1939개를 제기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갔을 때 우리의 민원이, 이제 공무원들은 민원에 답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하면서 이제 굉장히 집요한 시위가 멋지게, 저는 되게 멋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은 멋지게 진행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미르 K스포츠 재단 비리건과 함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권의 이제 비선실세, 최순실달 정유라에 대한 이제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이제 그 경찰 병력이 투입된 경위와 함께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대 사태가 중요한 안건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사실 저 말고 이제 이지영 선생님이 쓴 논문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엄청난 팀플이었죠. 이대생들의 팀플이었는데, 이때 이제 변호사 아버지 뭐였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무팀 꾸려지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엄청난 자원들을 이제 동원하면서 질 수 없는, 여기서 지면은 출구가 없는, 그러니까 진다라는 것에 상상력이 전혀 없는 시위라는 점에서 놀랐다는 거예요. 많은 시위가 보통 실패하기 때문에 실패를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실패가 없는 시위를 상상했다라는 점이 제가 이제 알고 있던 기존의 시위와 완전히 다른 시위였던 것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 총장이 이제 사퇴한 게 이제 바로 이제 학생들이 이날을 이복절이라고 부르며 환호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본관점거 해지를 선언하는 마지막 기자회견 다짐에 해산을 선언했습니다. 며칠 후 학생들은 본관 정리를 마치고 본관 점거를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어떤 그 조금 이대생들은 가히 시대의 얼굴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시위 시작부터 마스크와 모자 그리고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며, 시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듯 보이는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들의 시위 경험을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지행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논문을 이제 사전적으로 쓰셨는데요. 이때 이제 이대 후려치기의 유권 역사가 있지 않았냐. 이제 이대생들이 항상 이제 신문에 등장하면 이제 얼평, 몸평 해온 어떤 역사들. 그래서 이대생들은 학교 본부는 물론이거니와 이대 혐오라는 여성연애 혐오의 대표적인 어떤 전선, 두 전선과 함께 싸워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고, 또 이제 여러 이제 경찰에서 체증이 있을 것이다. 불이익에 대한 위험 역시도 이제 학생들이 얼굴을 가리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여전히,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본 부분은요, 여전히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유는 대표가 없는 시위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화인을 대표하지만 대표가 없다라는 전제는 결국 그 경험에 대해 아무도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약속으로 등지되었습니다. 이대 시위를 가리켜 스스로를 위해 모였고 일체의 외부로 거부했기 때문에 어쩌면 특별하다라는 의미 부여도 거부할지 모른다라는, 내부 동질적인 이화인이라는 집단으로 모였을 때만 의미를 갖기 때문에 성공으로 남아있기 위해 시위를 해산할 당시 시위 과정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본관 나오기 전날 이제 본관에서 기록한 그 메일의 실록처럼, 그 조선왕조실록처럼 학생들이 이제 그 메일의 일지를 썼던 그거를 태웠죠. 모든 문서를 타세하고 이코라 불리는 세스코, 그래서 싹 청소하고 모든 집기를 다 이제 정리하고 나오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성공들을 증명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성공을 자축하기보다 이후 경찰 진압으로 상징되는 학내 사태에서 비롯돼 마음의 상처를 호소하고 취류했습니다. 이들은 오직 자신의 몸 아픔에 대해서만 개인적 경험으로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때 시위에 참여한 경험은 그 트라우마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대 시위에서 마스크는 개인의 얼굴을 감추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오직 집단으로만 활용될 수 있는 이들이 현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2018년 해화역 시위는 어떠했는가? 요 앞부분은 이제 메르스 갤러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졌는가, 여기에 이제 몰카 이슈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소란의 폐지 운동도 결국 몰카 문제가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사실 몰카라는 이슈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젊은 이제 20대 여성들에게 굉장히 이제 어떤 어떤 가장 크리티컬한 이슈이죠. 이제 몰래 카메라 내가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라는 이제 어떤 그 감각? 사실은 뭐 트랜스젠더 배제 이슈, 뭐 이 모든 이슈들이 다, 화장실 이슈, 뭐 이 모든 이슈들이 다 사실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가? 동일한, 그러니까 가진 사람만 나를 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감각들? 그런 감각들이 이제 만들어진 그런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갤러리를 통해 많은 여성들은 몰래 촬영된 사진과 영상이 소라넷의 훔쳐보기 게시판에 하루 수십 건 올라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메르스 갤러리가 만들어지기 한 몇 년 전부터 대학 수업을 가면은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저한테 그렇게 소라넷을 고발하는 거예요. 교수님 그거 한 번만 들어가 달라. 한 번만 봐달라. 저는 그냥 그렇고 그런 어떤 사이트라고 생각하고 그래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러고 들어가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실은 이제 몰랐는데 이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는데 막 들어주지 않았던 거죠. 뭐 그런 문제가 뭐 널리 퍼진 것 아닌가라는 어떤 좀 안일한. 근데 이 학생들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몰카가 올라오고 있다. 이 몰카들이 리벤지 포르노라고 당시 이런 어떤 촬영들이 어떤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소비되고 이거를 굉장히 알리고자 이전부터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소란의 폐쇄 운동 때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운동이 결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트위터에서 이제 조를 짜가지고 너도 소란의 탄이 계정이 만들어져가지고 소란의 팔로우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쪽지를 보내 공개적인 망신 주기. 땡땡아 너도 소란의 탄이라는 멘션을 보면서 공개적 망신 주기에 나선 방식으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소란의 폐쇄 운동을 굉장히 멋지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초 사이트에 동시에 이제 등장했던 캠페인이 안전용변하세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용변에 실패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라는 이제 게시물들이 이제 여초에서 이제 공유가 되기 시작하고요. 이전까지 페미니즘에서 별다른 관심이 없던 여성들도 이제 충격을 받기 시작했죠. 이 영상의 기가가 이제 몇 기가의 영상이 이제 돌아다닌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즈음부터 이제 여자 공중 화장실의 모든 구멍에 이제 휴지로 막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문제의식이 엄청나게 대중화되었구나라는 것들은 공중 화장실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마주보게 되는 용변부터 마주보게 되는 그 벽에 모든 구멍에 그 스티커 휴지들이 막혀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 공포가 지금 엄청난 공포로 지금 전염이란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확산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많은 민원글을 올려가지고 경찰 협조 요청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화장실 앞에 불법 촬영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라는 이제 입간판이 세워지게 되면서 많은 페미니스트 이제 새로운 어법을 가진 페미니스트 조직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신생 여성 단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이제 저희가 알고 있던 여성 단체는 주로 이제 민주화 이후 이제 그 등장하게 돼 이제 법제화 운동과 함께 등장하게 돼. 근데 이제 게릴라성 어떤 운동들을 진행하는 신생 여성 단체들이 이제 뭐 디소라든지 한사성 이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리벤지 포르노 몰카 이렇게 불리지 않고 불법 촬영으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용어들이 정정이 되고요. 소라넷 폐쇄 운동이 있었고 소라넷이 마침내 폐쇄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들이 이런 식의 어떤 경각심을 만들고자 이제 몰두했던 와중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한 여성에 의해 몰래 촬영된 남성 누드 모델 사진이 분리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워마드 사이트에 업로드되자 이제 경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해서 7일 만에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운 사건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분노한 거는 동일하게 처벌되지 않았다라는 어떤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그래서 이건 편파 수사의 문제다라고 이제 이 사건을 정의하면서 청원이 등장합니다. 성별에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여기에 41만 명이 동참합니다. 이 청원이. 이게 사실 엄청나게 큰 숫자죠.
그리고 이제 여성들의 시위가 본격적으로 이제 조직화가 됩니다. 그 분명성 시위 참여 조건으로 분명한 건 이제 시위는 일단 뭐 다 이제 훑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하게는 많은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고 시위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주최 측 추산이 뭐 6만 명, 경찰 추산 1만 7천 명. 많은 결들이 저도 이제 몇 차례 시위는 나가봤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정말 끝없는 여성 물결, 빨간 표식을 한 여성들의 물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 여성 봉기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에 나선 수만 명의 여성은 챙이 큰 모자, 마스크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이대 시위의 어떤 와 이제 교차되는 장면, 그날의 어떤 장면들이. 왜냐하면 사실은 시위는 이렇게 선생님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위는 또 굉장히 중요한 가시성의 무대잖아요. 내가 여기 어떤 친구들 만나고 깃발 들고 좀 이렇게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내가 어떻게 찍힐지 모른다는 어떤 좀 긴장과 그런 식의 어떤 가시성의 어떤 그였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제 어떤 적절한 TPO에 맞는 복장, 너무 화려하지 않게 근데 이게 좀 빠지진 않는 어떤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 쓰고 나갔던 그런 어떤 과거 어떤 위치에 있어 사진이 어떻게 나오겠구나.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연행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선배들로부터 중요하게 이제 교육받고 이랬던 어떤 시대였는데 그리고 어떤 외침, 어떤 구호, 내가 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위에서 중요한 가시성의 지표였는데 많이 모였는데 너무나 많이 모였는데 너무 얼굴이 밭 갈 때 쓰는 얼굴 다 덮은 저런 모자를 쓰고 저 이렇게 멋있는 물결에서 저런 볼품없는 모자가 등장한다는 이런 어떤 이게 완벽하게 가리는 것이 그래서 중간고사 가장 같이 개별적으로는 이전의 시위와 문법과 다른 시위의 장면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어떤 그 이유는 있었습니다. 여기 염산 테러가 예고됐다라는 것이 뭐 그런 식의 어떤 상황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가리면서 어떤 방식의 뭐 아니면 온라인 성희롱 같은 제 목소리가 좀 뭉개지는군요. 네. 물 한 잔 마시시고. 네, 재밌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파이가 어디 무지를 하니까 이거 5G가 맞아. 혹시 조금 안 들렸던 부분 있으시면은 다시 좀 얘기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은 이제 휴대폰 카메라로 이제 사진 찍는 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찍지 마를 외친 찍지 마가 굉장히 막 계속 등장하는 구호였어요. 찍지 마, 찍지 마. 어떤 중요한 구호도 물론 같이 외쳐졌지만 그거를 굉장히 이제 경계하는 시위였다. 그러니까 문법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 시위는 생물학적 여성만 참여 가능이었고 운동권이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두 조건 모두 순수성을 의미합니다. 다른 의지와 결합하지 않는 순수한 생물학적 여성들만의 문제의식. 해화역 시위의 의제화와 조직화 과정을 이제 분석한 연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하는데 어느 개인에게도 스펙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권력 관계를 갖지 않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한 활동 불법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순수한 활동이 돼야 된다라는 점이 이제 시위의 특징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운동권들의 시위가 스펙으로 또 간주되었던 것이죠. 또 네, 그러니까 당혹스럽죠. 당혹스러운데 또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죠. 네.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쌓아올린 어떤 연대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문제 제기해왔던 것이 또 여성 운동이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의 어떤 순수한 여성 문제가 있을 리 만무함에도 이와 같은 단선이 현실적이고 잠재적인 피해자로서의 당사자성을 강조하면서 끝까지 고수되었습니다. 이 단선은 내부의 차이와 비균질성을 내 외부에서 동질적인 것으로 상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동질적인 외침이 시위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각 참여자 개인의 인터뷰는 이대 시위와 마찬가지로 어떤 불필요한 것으로 금지되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불법 촬영물 피해 문제와 수사, 판결의 불공정성의 문제를 드러내고자 한 촬영 편파성 시위는 의제의 기능질이 여성의 순수한 동일성이라는 불가능한 상상력의 범주와 가늠으로써 적대전선을 본질화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라고 이제 분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심에 동시대 페미니즘의 얼굴성이 마스크를 쓴 여성의 얼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이대 시위를 좀 넘어가 보자면요. 이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최초 질문은 왜 이대가 이런 사업의 선두주자로 나서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은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 재진입 요구를 고려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처음 미라대 소식이 접해졌을 때는 굉장히 거친 의견, 학교 수준 떨어진다, 학교 수준에 대한 의견이 이제 포함되는 다양한 반대 의견들이 공유되는데 이제 이들이 이 논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러한 학교의 결정을 마주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어디에 분노해야 되는지 논의들을 이제 사후적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 결과 다듬어진 논의가 사업 졸속 등 대학 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학위장사 등 학교 측이 오히려 학벌주의를 상품화한 처사, 여성학의 메카에서 뷰티 전공이 생기는 것, 그리고 미래라이프 대학은 노동시장에서 여성 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라는 정도로 이제 압축되어서 나중에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린 여학생들을 무시한 것이다 라는 어떤 문제의식,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적 대학 구조조정의 1차적 대상이 여성이 되는 현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네. 그래서 이런 여성들을 그 과정 안에서 자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미라대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학교와 정부의 배려라는 외피를 입고 있지만 사실상 한 번도 진지한 고민의 대상이 된 적 없는 경력단절 여성, 고졸 여성을 대상으로 학위장사를 하겠다고 학교 측의 처사를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이들은 문제를 순수한 이와 인의 문제로 압축하기 위해 시위에서 이러한 사회적 의제는 전략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대생들의 결집은 메르스 갤러리 등에서도 이어진 온라인 토론과 모금 활동 같은 전략을 활용해서 순수하게 동질적인 여성 모임, 여성 시위 전범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소한 카메라 시장과 함께 무차별적으로 이제 어떤 그 공유되었던 여성들의 그 몰래 촬영된 영상들, 여기에 이제 남성들의 도덕적 죄책감을 없애고 그것을 일상화된 인터넷 환경으로 정경화하는 효과들이 수많은 몰카 영상이라는, 이게 지금 조회수가 뭐 몇십만 이랬을 때 이거 내가 개인이 참여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어떤 그 효과들을 만들어내는 사이트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문제시할 타이밍과 환경, 왜냐면 거기 많은 페미니스트는 접속하지 않고 이제 뭐 그냥 일상적인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문제식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메르스 갤러리 이후에 대중과 이제 문제의식을 나누면서, 그리고 중요하게 남성 누드 모델 몰카 사건을 통해서 여성이 피해자인 범죄는 당연시되고 사소화됐음에 분노하게 되는 그런 모먼트들이 이제 그 도화선이 되어서 얼굴 가린 여성들이 이제 엄청나게 모인 장관들이 연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들은 텍스트를 통해서 개별적인 말들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중요하게는 이제 강남역 강남역 10번 출구였죠. 그 10번 출구에 붙은 포스트잇으로 대표될 수 있을 텐데요. 거의 뭐 모두가 어떤 일종의 뭐랄까요, 약간 다들 카피라이터 같은 어떤 마음으로, 그쵸? 엄청난 이제 어떤 문구들을 만들면서 이대 시위에서 교정을 뒤덮었던 해방이와 총장 퇴진이란 텍스트, 그 유명한 엄니 왔다라는 피켓, 해화역 시위에는 뭐 끓어오르는 태양쯤이야 불법 촬영 몰카 유출로 자살을 택한 내 친구의 피눈물보다 더 뜨거울까, 이런 엄청난 이제 그 비장미 넘치는 피켓들이 이제 나왔고요. 침묵이 금지된 두 시위에서 시위 참여자들의 소통은 오직 피켓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대표도 없고 개인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인터뷰하는 이도 없지만 피켓들은 반복적으로 서로에 의해 인용되고 이대에서 시위가 계속될수록 피켓 문구는 더욱 다양해졌고요. 그래서 여성들은 시위를 앞두고 해화역 시위에서는 그 카페에 피켓자랑 게시판이 따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는 이제 개인으로 등장하지만 이들은 피켓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제 피켓 찍은 사람 사진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공들여 꾸민 피켓들을 이제 사진 촬영을 해주는 이제 사람들. 그래서 시위 참여의 흔적으로 이제 그 사진을 공유하면서 이제 후기들을 나누는 이런 어떤 그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러면은 이들이 혐오했던 권충은 누구인가?
얼굴을 드러내고 자신의 경험을 발언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순수하지 못함.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전술은 상상적으로 배치되는 외부 세력과의 구분을 더욱 극적인 장면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전략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시위의 성공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전략은 사회의 불순 세력 프레이밍에 응답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전 총장의 그 어떤 순수 세력, 순수 이화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리고 할 때부터 이제 아마 같이 고민했던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어떤 순수한 어떤 시위 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주의 그 사드 배치 반대 투쟁, 그다음에 외부 세력 개입 음모론, 항상 대중분기를 의심하고 교란하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시위와 달리 이들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여기에 이제 함께 시위에 참여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규칙들이 강화됩니다. 이대 시위에 참여 가능한 이대생에는 이제 이화여대 학부 출신이에요. 대학원생 안 됩니다. 대학원만 나오면 안 된다. 학부 출신. 그래서 저도 이제 학번을 당연히 까먹고 있죠. 학번을 기억하고 막 이래서 졸업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요. 본관에 출입 가능한 이런 어떤. 그래서 시위 초반 총학생회장이 회장의 자격과 발언으로 결정에 참여했지만 이후 순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시험을 받는 상황에서 총학생회장도 학생회장의 타이틀을 떼고 해야 됐습니다. 연대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 다양한 운동 조직도 모두 단체 이름 떼고 세월호 리본, 위안부 팔찌, 무지개 배지 떼고 개인으로 시위에 참여하는 모든 정치적 기구들이 사라진 어떤 그 얼굴을 가린 그 익명의 개인으로 참여하라는 이화인으로 참여하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나를 이화인으로 규정해 주는 것은 졸업증명서. 정말로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입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여기 이제 인터뷰 약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규칙이 세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대도 거절하고 운동권 배제 등의 규칙들은 이미 여러 비판이 있었음에도 애초에 불가능한 동일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오직 약자들의 성공을 위한 전술로서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연대하겠다는 제안에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돕겠다는 건 오지랖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타령하지 마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오로지 이화인의 목소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6일 동안 반복을 한 거죠. 아시다시피 대한항공 시위에서도 이제 얼굴 가린 그 내부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약자로 정의한 사람들이 당면한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익명의 마스크를 쓰고 오직 한 곳만을 향해 반복적으로 외친 결과 이들은 전례 없는 성공을 만들어낸 것이죠. 오랜 시간 시위에서 마스크는 불순 세력의 표시처럼 여겨졌지만 이들은 순수성을 드러내고자 이 마스크의 얼굴성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대 시위를 완벽하게 동일한 당사자 운동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규칙, 다시 말해 위험 요소를 제공하고 철저하게 시위에서 성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안된 안전장치 전술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시위에서의 성공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 시위가 실패하면 시위 참여자들이 징계를 받거나 시위 과정 자체가 문제시되어 이들이 집단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야기되었습니다. 만약 이대 시위에서 왜 차이를 가진 존재들을 배제하는지 질문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차이를 포함하는 경우 이 시위가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느린 민주주의라는 이대 시위 참신한 형식은 많은 사람이 그토록 날선 비판을 했던 구성원들 동일성이라는 조건 속에서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직접 나를 대표한다는 원칙과 대표 없는 조직이라는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조직화의 메커니즘이 성공이라는 목표 아래서 가장 현실적인 원칙이 됩니다. 해화혁심이 참여자들은 얽혀있는 사회 모습, 그건 우리 관심사가 아니며 우리 시위는 오로지 이 단일 문제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이제 부르면서 익명인들의 동일한 익명인들의 강한 결속들이 이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위험,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성공을 달성하겠다, 오로지 성공하겠다라는 어떤 실제로 시위에서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그래서 소위 운동권과의 차이로 분岐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홍철기 선생님이 연대의 정치에서 당차다 정치라는 어떤 상이한 정치 언어가 등장하게 되는 어떤 그 배경을 좀 분석한 글도 있었는데요. 정치 무대에 등장한 주체들이 위험으로서의 얼굴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운동권 시키지 않는 사람들, 불법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불법적 저항이 오히려 스펙이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이들은 무권력, 무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자신들을 이제 의미화합니다. 그래서 안희정 무죄 판결 항의 집회는 불편한 용기 멤버들에게 보이콧되었습니다. 이건 꼰드레 시위다. 그리고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시위다라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안전제일주의, 안전강박증이라는 이제 그 지적이 있었고요. 이재경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 이때 변호사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그리고 이제 변호사 부모,
법률팀의 역할이 이대 시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라는 점이 이제 굉장히 특이한 이 시위의 어떤 장면으로 이제 목격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여성들의 얼굴성은 불법의 불순한 얼굴이 아니라 무신주의에 기반한 법의 얼굴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은 위험이 제거된 수정된 미래의 시간, 미래의 자본과 미래의 법, 국가에 대해 그러므로 본관을 점거하는 일상, 더운 여름 수만 명의 여성과 집회 현장에서 시위를 한 경험은 이제 위험이 제거된 미래 일상에서는 삭제되어야 되는 흔적인 것이죠. 텍스트로서의 말은 남았지만 이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결과는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얼굴 없이 정면 승부한 여성 시위대의 얼굴성은 희망적 미래 시간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성공의 가능성과 확신을 얼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성공을 통해 도달하는 그 시간을 미래라 부를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 시위 참여자들을 위에 동일한 전술을 사용하였지만 시위 과정에서 서로 간의 차이를 발견했고 이는 말해질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군가 더 열심히 이제 본관을 점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운동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시위를 둘러싼 상황들이 장기화되면서 이 본관 투쟁은 이기기 전엔 절대 본관 나갈 수 없는 일종의 치킨 게임이 되었는데 이때 이제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우울했고 분노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위 참여자들이 로테이션 되지 않으니 특정 임무를 맡은 이들이 해봉이 되었다, 헤비 자봉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해봉의 극단에 이제 방관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관충들은 이러쿵저러쿵 시위에 대해 불만만 늘어놓고 이제 본관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봉들은 방관러의 반응에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고 또 해봉에게는 나는 해봉인가 방관러인가 죄책감도 들었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다는 사람을 볼 때 자신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토록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이들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동일성의 전술 속에서 드러나지 못했던 시위 참여자들의 개별성은 트라우마 등 몸 아픔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대에서 이제 이 시위 직후에 수업을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이대 시위에 대한 언급은 당연히 이제 금지되었고요. 모르고 이제 언급했다가 크게 혼쭐이 난 어떤 장면들도 있었고 시위뿐만이 아니고 제가 그때 노동운동 역사 같은 거 보여주면서 카트 시위 홈에버 투쟁 그 영상을 이제 경찰들이 진압한 영상과 이제 여성들이 같이 이제 마트를 점거한 그 장면을 보여줬는데 트라우마가 자극돼가지고 크게 항의를 받고 거의 이제 실신하는 정말 실제적으로 실제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구나라는 어떤 그런 점들이 나중에 발견되어서 언급할 수 없는 아무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언급할 수 없는 그래서 이들은 시위의 기억은 트라우마와 공포로 몸의 경험을 통해 이제 상기되곤 하는 거죠. 이들은 죄책감 그래서 이 성공이 집단적 성공이라고 이야기되는데 오히려 시위가 실패한 순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해봉은 취업 실패도 했고 취업 실패한 많은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본관 점거하느라고 스펙 관리 실패하고 근데 누구는 이제 취업하고 이런 식의 어떤 공을 받으려면 저희가 수면 위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공도 받기 싫어서 흩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몸이 아픈 것이죠. 나의 경험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몸 아픔의 경험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로테이션 상대로서의 벗 그리고 우리가 옳다라는 윤리적 기준 이 두 가지 이유로 본관 점거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라고 또 계속적으로 이제 이 시위에 굉장히 이제 열성적으로 참여한 그래서 이들에게 본관 점거 시위는 고통의 릴레이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본관 진입을 시도하는 예를 들어 소방 점검 같은 거 단 한 명도 들여보내지 않았다라는 어떤 성공 외부인은 왜냐면 이걸 정말 어떤 정의 공동체로 정말 진짜 절대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상상력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이걸 고스란히 넘겨줘야 우리가 맞고 그 사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증거물을 지키는 이 본관 안에 엄청나게 많은 비리의 증거들이 있을 거다. 라는 어떤 아이디어. 서류는 남아서 진실을 말해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윤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정당성이 필요했고 본관의 해봉들은 본관의 비리 문건을 지키는 익명의 정의 공동체로서의 어떤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대 시위는 전례 없는 완벽한 성공을 거두면서 끝났습니다. 해화역 시위도 가시성의 측면에서 압도적이었고 이후 이어진 젠더 이슈의 공론화 측면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이들이 이제 성공을 통해 도달하는 시간은 미래의 시간일까? 라는 질문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성들은 이제 몸의 경험을 통해 공통성을 이제 증명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성공이 희망적 미래라는 상상력에 의해 지탱될 것이라고 정의했지만 사실 그것은 수정된 현실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과거를 삭제하고 우리가 본관 정보했던 기억을 삭제하고 모두 언급하지 않고 우리는 미래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때 미래는 미래가 아니고 수정된 현재이고 이들의 서사는 몰역사적인 시간성 속에서 공회전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중화된 페미니즘이 몰역사성을 당대의 특징으로 이제 가질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단지 역사 속에 축적된 지식과 절차를 삭제해서만이 아니고 현재 문제의 구성적 성격에 대한 몰이해를 수반하는 동시에 미래라는 역사적 시간을 가질 수 없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 현재의 시간성이 갱신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엠번방 사건에서 여성들이 마스크를 벗은 조주빈의 말을 듣고자 하는 언론을 향해 그들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말라라고 이제 외쳤는데요. 그렇다면 마스크가 얼굴 자체인 봉기하는 여성 대중들의 서사는 어떻게 마련될 수 있을까?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 역사적 시간성의 매트릭스 안에서 여성 대중들의 봉기를 활성화하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승리라는 실패라는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하면서 몇 군데서 발표를 좀 해본 적도 있습니다. 이게 성공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을까? 아직도 여전히 이제 이 마스크 시위, 여성 봉기, 그 다음에 어떤 여성주의자 대중화 시대 어떤 성공이라는 키워드 이런 것들은 이제 저한테 계속적인 이제 그 연구 질문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좀 계속 해보고자 합니다. 5.18 광주항쟁을 대중봉기로 개념화한 김정환은 당시 항쟁 주체들이 아이랑과 애국가를 합창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국민 그 이상의 국민 혹은 국민보다 더한 국민이 되고자 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대 시위와 해화역 시위를 좀 생각해 보자면 여자 그 이상의 여자, 이대생 그 이상의 여대생이 되지 않았나라는 어떤 두 시위가 여성과 이대생에 대한 몰력사정이고 본질주의적 고정화를 통해 가능했다면 얼굴을 가린 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돌아갈 일상은 시위 이유가 될 수 없지 않을까라는 그들이 계속 여성으로 머물러 있는 시간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적 성공은 개인이 경쟁에서 승리해서 권력의 상층부로 올라가면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이니 여성으로서 승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여성 대중의 봉기는 여성 혹은 여성들의 수를 자원화하여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사회구조에 흡수되어 다시금 이를 강화하는 시각적이고 문화적인 스펙터클로 소비될 우려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은 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넘어가면은 마지막 줄에요. 그 38페이지 동일성의 전술과 차이의 외부 세력화라는 전략은 역사를 추방하는 방식으로 동시대성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이대 시위에서는 그 성공을 위해 전략적으로 기각시킨 그 쟁점으로 돌아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대학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상황에서 왜 고졸 진입하는 방편이 제1의 대안으로 채택되었던 것일까? 성별화된 온라인 플랫폼은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통해 어떻게 수익을 내며 남성성을 강화하고 있는가? 나아가 코로나 시대 마스크가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질문된 적이 없는 것은 바로 반역에 성공하면 현재가 다시 이거는 코로나 시대와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본 거고 현재가 다시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 아닐까? 라는 어떤 질문들. 그래서 성공을 위해 기각시킨 바로 그 지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라면서 그 글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